최근에 저 동상엔 슬픈 전설이지. 그 전설이 뭐죠? 난 전설 따윈 믿지 않아. 성진우가 일본 팬미팅 하는 거 이거 흉내내는 거 요즘은 김동현이 그거를 되게 아씨. UFC? 오늘의 주님은 우리 동엽이 형이 좋아하시는 덱스백스 강케어입니다. 야, 이게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스라고 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을 하루 한 알로 섭취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로 식약처에서도 인정받은 밀크시스라고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그 균주가 이 한 알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사실 내가 뭐 이렇게 매일 먹는 약들이 좀 알약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먹을 때 딴 사람 들고 뭘 그렇게 드세요 막 이래. 근데 그거 두 개를 하나로 한다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한 알로 딱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야근을 자주 하시거나 회식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보면 이쁘잖아요. 또 작아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잠깐 좀 닥치고 하나씩 먹으면 안 될까? 아, 지금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 하루에 한 알. 너는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그렇게 들었구나. 나는 항상 어렸을 때 약 먹을 때는 이렇게 했거든. 근데 누가 보더니 왜 그렇게 했어? 아니 약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평소에 음식 드실 때도 뭐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아니지. 그냥 삼켜져 했더니 그냥 잘 삼켜지더라고. 약간 혹시 형님도 약간 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때려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세요? 약간.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알이니까. 좋네. 또 캡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 넘김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덱스백스 간케어. 네. 이 병은 아이고. 와, 안녕하십니까. 땡큐. 아이고 한껏 못 부리고 왔네. 와, 나 이런 데서 하는지 몰라서. 우와, 진짜 영광입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예능에 출연을 잘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면서 지금 기분이 어때? 정말 어색하고. 나는 내가 이거 이렇게 너 나오는 거 보면서 반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해. 반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반말할 테니까 너는 계속 존댓말 해. 아니 이걸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기 나가게 되겠구나. 그치.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으로 따지면 최다 출연을 하셨죠, 진짜로. 병원이 형 야. 병원이 형 그치. 병원 선배님 되게 저를 좀 병원이 형도 가고 막 병원이 형을 진짜 나도 그 우리 친구들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근데 야, 좀 되게 어색하다. 잠깐만. 이거를 지금 소재 자체 그러니까 이걸 좀 내리자. 내려서 풀어. 풀어. 아니 다 풀어봐. 그게 나. 진짜로 다 풀어서 그게 나. 너도 편해져 뭐. 난 사실 오늘도 할 말이 너무 없는 게 이 며칠 전에 2번인가 3번을 만났을 때 맞아요. 아주 또 계속 술 마시고 얘네 집에서 막 술 그러니까 마시고 나중에 그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동엽이 형님 항상 이제 좀 술을 드시고 그 전날 술을 재밌게 먹었다 이러면은 항상 어저께 뭐 병원이랑 승원이랑 먹고 아니면 어저께 병원이랑 누구랑 먹고 계속 너는 뭐 재밌게 먹었다는 걸 떠나서 자랑하는 거야 자랑. 일단은 그럼 웰컴주로 네, 웰컴주로. 형아 내가 요거 준비했거든. 이거 베이슈벨 싼 걸 준비했는데. 78 1978년 올빈. 근데 요거를 조금 한 잔씩 따라봐. 이건 되게 오래된 거야. 1978년 빈티지니까 맛이 확 다를 거야. 향은 좋은데. 선배님 주로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레드 와인인데 네. 말하기 좀 약간 창피하지만 거의 매일 집에서 와인 그냥 반 병 정도. 진짜 많이 마신 때는 동엽이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집에 가도 되냐? 그래서 그래 와.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뭘 잔뜩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다가 뭘 하나씩 계속 올려놓는데 정말 구하기 힘든 비싼 와인들을 하나씩 꺼냈는데 뭔가 부탁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 SNL 시작할 때 네. 그날 섭외하려고 그래서 그날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SNL을 워낙 즐겨보는 사람이고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특히 그거는 거의 완전 생방은 아니지만 생방이나 한 번에 생방이나 마찬가지로 쭉 한꺼번에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대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긴장해져서 내가 못 나가는 거야. 막 빌었어 내가 동엽아 나 진짜 너 도와주고 싶은데 나 진짜 그런 울렁증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생방송은 나 못한다. 그랬더니 그 생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 한 11시면 항상 늘 자는 사람인데 새벽 3시까지 동엽이가 예스를 안 하면 자기 집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끝까지 아니야 그래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막 버티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동엽이는 꽐라가 돼가지고 그 막 차에까지 실어가지고 결국 보냈더니 다음날 누가 배를 또 넣은 거야.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또 마셨어. 근데도 그날까지도 내가 잘했어. 그리고 막 내가 예스를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취했는데도 그렇게 또 보냈어. 다음날 또 배를 또 누르는 순간 들어오지도 않았어. 동엽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속으로 하게 되겠구나. 결국엔 3일째 새벽까지 마시면서 그때 SNL을 이제 처음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삼고초려. 그러니까 진짜 삼고초려. 네, 근데 처음부터 막 긴장해서 그런 거지 그 마음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되게 또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때가 쿠팡 플레이에서 SNL 시작하는 시즌 1의 1회야. 그러니까 나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 않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시점이었거든. 그 그래가지고 전에는 재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한주 도상이네 한주. 와, 뭐가 화려하게 나오네. 이거 와. 이 나초. 그러니까 병원이가 지금 나초. 그래서 이제 병원이네 집에서 와인 마시는데 헤비하진 않고 근데 좀 맛있게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니네 집에서 먹었던 타코를 주문해서 먹자 했고 이거는 나 며칠 전에 니네 집에서 먹었던 만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아는 친구가 하는 건데 아까 난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어.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날 처음 먹고 야 이거 좀 우리 짠한 형 찍을 때 좀 야 나 우리 만두 안주를 한 적이 많으니까 잘했네.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야 돼. 네. 요거 먹어보자. 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시그니처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고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약간 여기 있구나. 여기 겨자가 있는데 겨자를 찍어 먹는 건데 근데 이거 겨자가 상당히 맵더라고. 괜찮죠? 네, 너무 맛있어요. 자, 아유 고맙다. 이때가 고맙지. 그때 지훈이도 나와서 네. 뭐 얘기하고 그쵸. 병원이 형 뭐 너무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누구가 병원이 얘기를 막 했었지. 승원이는 뭐 당연히 친하니까. 네, 비 형님 나오셨을 때는 생각보다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뭐 그냥 연기밖에 없대요 머릿속에.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여우 같고 계산적이고 빈틈없고 완벽주의자고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비춰졌나 봐. 사실은 나도 그날 지훈이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지훈이가 나를 잘 꿰뚫어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심하게 동네 바보형을 만들어놨더라고. 아니 근데 네. 여우 같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게 네. 지금도 자 이걸 이만큼 먹다가 네가 질문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서 다 먹고 하는데 옛날 우리 동네에서 하듯이 한쪽을 이쪽 볼에다 탁 놓고 막 끓는 타는데
발음을 해야 되니까 이쪽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여기 볼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답하면서 그 생각했어. 왜 지금 질문해? 그러니까 뭐 나오신 분들마다 다 약간의 허당미가 있다고. 그 송승헌 형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 탁구를 치셨는데 지셔가지고 너무 승부욕 때문에 바로 탁구대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들여놓으셨다고 저는. 그거는 묘하게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 아 탁구는요? 지면 특히 승원이한테 지면 너무 화가 나서 걔가 약간 약 올리길 되게 잘해. 아, 그래요? 심지어 골프 칠 때도 평소에 화가 잘 없는 사람도 끝날 때 되면 한 2년 정도 늙어 있는 것 같아. 되게 화가 났어 내가. 그래. 아니 걔가 잘 놀리거든. 아니 잘 놀려. 나한테도 잘 놀리고 병원에도 잘 놀리고 주변 사람 막 되게 잘 놀려. 근데 탁구를 쳤는데 난 얘기 들은 거야. 승원이한테 진 거야 병원이가. 예전 얘긴데. 근데 야 너 우리 집으로 와. 했는데 갔더니 집에 탁구대가 있는 거야. 엄마랑 사는 그 엄마 본가 거의 주택이라 좀 넓은데 탁구대가 있으니까 뭐야 형 이거 미친 거냐 집에 탁구대를.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승원이가 그때 MBC 남셋 여셋 할 때 나랑 MBC에도 탁구대가 거기 있어. 탁구대가 있었어. 그래서 진짜 거의 매일 쳤어. 매일. 그러니까 승원이는 연습을 안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매일 매일 연습을 하시고. 그러네. 어쩐지 매일 집에서 연습한 나만큼이나 잘 치더라고. 승원이는 그때 우리 같이 있었을 때 그 옆에 빈소에 부조했을 때 야 그때는 진짜 정말 난 진짜 정말 그게 잠이 안 올 정도였어. 난. 끝나고 집에 가서 그럼 집에 가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영정 사진을 봤는데 이상하다. 부친상이라고. 부친상이라고 그랬는데 부친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부친상이었나. 상주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날 신기하게 계속 쳐다보다가 혹시 잘못 거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잘못 들어왔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거 막 나가는데 조의금 넣는 통이 보이는 거죠. 돈 넣었지 여기다. 그래서 잠깐 섰어. 몇십 년 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 진짜 그게 뭐 또 그냥 또 아는 사람의 그 조의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잠깐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 잘못 오셨구나. 근데 다행히 오래 안 찾고 바로 찾아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상주분 중에 한 분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거기 연예인들이 들어가는 거 봤나 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직접 안내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악수만 하자고 너무 고맙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권상우 형님도 얘기를 하셨죠. 옷을 못 입는다라고. 옷을 못 입고 그리고 본인도 골프를 못 치지만 병원이 형한테는 안 져요 이러더라고요.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아니 상우가 나한테 옷을 못 입는다 그랬어? 야 난 그런 얘기 좀 패셔니스타로서 야 이런 옷을 누가 입어? 이런 통발 같은. 통발 같긴 하네. 근데 의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상우가. 골프도 좋아하시죠? 골프는 뭐 내가 아무리 못 쳐도 그 친구보다는. 그 친구가 한 가지 인정하는 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가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슬라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뛰는 네네네. 빵 치면 진짜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이거 뭐야 부메랑이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진짜 그 정도로 공이 거의 돌아와서 다시 이쪽으로 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슬라이스가 나요. 거리는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골프로 자기가 그래도 좀 더 낫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유언비어, 왜곡이에요. 오늘 영화 승부 뭐 예고편이 오늘
네. 우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그 나왔는데 인스타에 그걸 올렸더니 민정 씨가 그래서 바둑 실력은 좀 늘었나요? 그치 댓글 달았잖아. 개그 욕심이 많아. 아 민정 씨. 근데 욕심이 많은데 안 웃긴 거랑 욕심이 많은데 웃긴 거랑 좀 달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댓글 다는 거랑 병원이랑 승만 씨 이제 애가 딱 자고 난 다음에 민정 씨가 쓱 합류해. 네. 쓱 합류해서 뭐 같이 하는데 너무 웃겨. 그리고 그 욕심도 느껴져. 우리 와이프가 되게 웃기는 그런 답글을 달면 네. 집에 와서 바로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한 거냐고. 이제 너무 즐기는 것 같아 이제. 동엽이가 그것도 아마 짠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고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고 애를 낳고 나니까 날개를 달 호랑이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네.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나랑 와이프랑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댁에서도 약간 좀 텐션이 아예 다르세요? 끝에서 이렇게 눈치 보는. 아니, 왜냐면 그 형수님이 어디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시고 우리 형님은 그냥 듣고 그냥 속으로 참거나. 난 진짜 결혼 초에는 그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진짜 난 몇 년 동안 한 5년 이상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 화를 좀 가라앉히려고. 아 그래. 근데 그건 아마 이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솔루션을 좀 네. 주면 그래 수도 있겠다 이렇게 괜찮아질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위로를 한답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는 솔루션을 주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또 얘기를 해서 나도 듣기 싫어. 나도. 근데 갑자기 오빠 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었어 했더니 계속 듣기만 하고 있었더니 화가 다 풀려서 괜찮아진 거야. 그거를 알게 되는데 한 5년이 걸렸던 것 같아. 5년? 그러니까 요즘에는 추임새 맞는 거야. 에이 그런 놈이가 있어? 아이고 이런. 그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그런 경우가 다 있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넌 지금 깨달았구나. 나는 그걸 조금 일찍 깨달아서 이거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냥 연애할 땐 잘 모른다고. 그렇지. 나도 그거를 일찍 깨달아서 나는 이제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은 다음에는 오빠 나 오늘 누굴 만났는데 하면 야 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난 처음부터 좀 이상하더라. 뭐 처음부터 이상해. 그거 오빠가 어떻게 한다고. 나는 안 쳤다. 막 가끔 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치? 나도 얘기하고 있으면 오빠 왜? 갑자기 화가 나서.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좀 더 가면은 뭐 둘 다 배우니까 그런 게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 와이프도 TV에 나오고 뭐 그러면은 저 사람 본 적 있어? 뭐 봤지? 진짜로 저렇게 예뻐? 이제 그러면 저렇게 예뻐가 하는 순간 야. 실제로 뭐 좀 예쁜데 왜 아이고 실제 거기 그냥 다 똑같구나. 네. 내가 제일 빨리 마시는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다 맛있어. 지금 아드님은 그럼 준우 군이죠. 그럼 아빠가 이병헌이면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어릴 땐 잘 모르지. 사실 어때? 제이조 클립 어렸을 때 4살 때인가 보여주니까 와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쳐다봐서 내가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내가 진짜 히어로인 줄 알고 엄마도 알아요. 엄마도 몰라. 아빠 이 칼하고 무기들 어디 있어? 옷하고 미국의 어떤 창고에다 갖다 놨어. 적들이 나타날 때만 내가 그걸 입는다고. 히어로들은 비밀이 있어. 얘가 그 비밀을 계속 지키고 몇 년을 갔었었는데 얘가 자랄 때까지 영화 배우 뭐 무슨 뭐 이런 거 잘 몰랐던 게 핸드폰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자기 친구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 핸드폰이나 TV나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야. 화면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보면 동엽이도 놀러 오고 승원이도 놀러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그렇지. TV에 일 종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구분이 없는 거지. 불과 한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한 게 한 2년 전 정도? 작년에 처음으로 그 피렌체 영화제에서 내 특별전을 이제 했지. 피렌체에서 했지. 이제 이태리 피렌체에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 영화를 하루에 하나씩 계속 틀어주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처음으로 유럽을 아이를 데려가서 준우 같이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화가 나는 몰랐는데 다 19금인 거야. 다 액션이 너무 심하고 잔인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라서 알지. 나도 그래 대부분.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럼 아빠 영화를? 그래서 저거는 좀 그래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광해였어. 아 광해는 예. 그렇지. 광해는 19금이 아니지. 나는 안 보고 이제 나는 무대 인사하고 뭐 Q&A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애가 막 소리까지 내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 이탈리안 관객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다 쳐다보더래. 이렇게 하도 꼬마애가 소리 내면서 우니까. 내 어떤 연기에 저렇게 슬프게 울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 궁금하지. 아들이 내 아빠 영화를 보고. 그래서 준혜야 어떤 연기에 그렇게 가장 많이 울고 슬펐어? 그랬더니 그 도부장이 죽었을 때 그렇지 그때 슬프지. 근데 이제 아빠가 진짜 영화배우가 뭔지 그리고 극장이라는 게 뭔지 극장에서 아빠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처음 경험한 거야 작년에. 그리고선 나를 원래 엄마만 찾던 애가 나한테 계속 껴안고 손을 길거리를 다니는데 내 손만 계속 붙잡고 다니고 그래서 너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딱 이틀 가더라고. 그치. 딱 이틀 가고 길게 안 가. 나도 맞아. 뭐 그런 경험 있어서 이제 집들이었나. 근데 다른 집에 갔는데 우리 애가 딸하고 아들이 다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아들이 막 투정 부려가지고 내가 살짝 혼내서 완전 삐져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탄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서 타고 근데 거기 계신 주민이 신남 씨 여기 어쩐 일이 예 여기 지금 지인이 바로 딸이 여기 있었는데 딸 너무 예쁘네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 다른 사람들 뒤에 있었거든. 근데 그 삐져가지고 혼자서 구석에 있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대하니까 그 비집고 막 나오더니 그 초등학교 정인데 내가 아들 아들 우리 아빠예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이라고. 근데 아이들이 진짜로 그런 게 있어. 내가 지는 항상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알아보고서 이병헌 씨 막 너무 팬입니다 하면서 막 사진 찍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면 갑자기 뛰어가지고 내 손에 잡아. 아빠! 그렇지. 아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분이 이제 또 이민정 씨 정말 팬인데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또 하면 엄마! 아내부터 딸쓰기. 우리 회사 배우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 조복래 형님도. 복내 너무 귀여워. 또 누구 나왔지? 많이 나왔는데? 이지아 배우도 나오고. 박혜수, 희준이, 맞아. 이희준. 후배들이 계속 물어봐. 난 벌써 몇 번을 전화를 받았었어. 그 SNL 나가기 전에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희준이도 나왔고 지아도 나왔고. 나도 무슨 정신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냥 뭐 너를 놔. 네가 나한테 내가 동엽한테 물어봤을 때 그랬거든. 그냥 너를 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내려놓으시고 그냥 SNL에서. 난 지금도 후회가 되고. 더 내려놓을 걸. 그렇네. 역시.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박제되는 그 밈을 남기지 마.
평생 박제될 것 뻔히 아는데 그걸 요즘 그러지않아도 난 많은데 별로 안 좋은 거라니까. 아니 뭘 안 좋아. 그 좋아. 너무 좋은데. 너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사실은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겠니? 사실은 어우 욕심은 끝이 없어. 아무튼. 민정 씨도 개그 욕심이 많고 병원이는 사석에서는 개그 욕심 많아. 사석에서 계속 웃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웃기고 또 우리 단체방 있는데 늘 그냥 문자를 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누가 막 서로 하면 항상 거기서 뭔가 살짝 비틀어서 한번 좀 웃기고 싶어 하는 거. 노래 하나 부를까? 아니면 브레이크 댄스 한번 줄까? 아니야 그러지 마. 노래하면서 춤춰봐. 아파트. 아파트요? 야 좋다. 야. 야. 아파트. 아,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 앉아 이 새끼야. 사실 유튜브는 약간 좀 방송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안 보여주지. 좀 더 먹이면 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밈이나 짤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아씨 이거 너무 이상하게 뭐 자막을 달았다 이런 것도 나 그거 봤어요. 최근에 아이리스에서 동상을 바라보면서 저 동상엔 슬픈 전설이지. 그 전설이 뭐죠? 난 전설 따윈 믿지 않아.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게 뭐냐면 앞뒤 정황이 없이 그것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이곳에 놀러 왔을 때 저 동상에는 전설이 있었대. 뭐 이러이러한 전설이 있어. 그러면서 막 정말 사랑하는 연인끼리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을 또다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그때의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저 동상엔 어떤 전설이 있대 라는 얘기를 예전에 그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혼잣말처럼 했던 건데 뒤에서 어떤 전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현실로 딱 오면서 나 전설 같은 거 믿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 그런 거야.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고 전혀 웃긴 그게 아닌데 사실 이 동상에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뭐죠?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이런 거 가버리시잖아요. 또 그것도 있어. 그 왜 아이리스에서 이거 핸드폰 보면서 안 돼! 막 이거. 그렇죠. 그건 너무 유명한 유명하죠. 짤이지. 네. 그것도 나는 내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 하도 놀려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기해야 되지? 그래서 솔직히 내가 처음 고백한 거지만 몇 번 해봤어.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안 돼!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여러 개 해봤어. 근데 아주 정확한 연기야. 내가 지금 봐도 그 연기는 약간 이상하지 않은 연기야.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발연기라고 하고 왜 그거 가지고 계속 놀리는지. 이게 발연기라서 그런 아니 건 발연기는 아니지. 아니 심지어 제목이 발연기였던 것도 있어. 아 그래요? 아 발연기. 아 진짜? 감히 누가 나중에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즐기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춤추고 이랬던 것도 내가 일부러 그냥 찍어서 그냥 오히려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냥 내가 나를 버리자. 그래서 송진우가 일본 팬미팅 하는 거 이거 흉내내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 근데 심지어 SNL 할 때는 송진우랑 같이 찍었어 이거를. 건치 댄스. 그것도 되게 종이학 그 차이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보자.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여서 더 큰 사람의 큰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기분이 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놀라운 토요일에서 김동현이 그거를 되게 자주 해. UFC?
뭐 할 수도 있지. UFC. 처음에 C가 UFC구나. UFC인데 우리는 IC로 잘못 들은 거야. 이동이 자체가 UFC 한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IC가 아니에요. UFC. 아니 얼마 전에 승원이가 왜 히든페이스 영화 시사회를 했잖아. 근데 히든페이스 영화 시사회를 내가 촬영 끝나고 막 오느라고 막 극장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았어. 나는 마스크 쓰고 갔으니까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였어. 내 옆자리 송진우가 앉아. 대체 어떻게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지? 송진우한테 이게 자리 배치 누가 했대? 내가. 웃기다. 그래서 승원이가 장난을 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 물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했는데 누가 자리 배치를 했을까 아직도 궁금하긴 해. 근데 뭐 오늘 예고편 나왔더라. 승부. 그 얘기 승부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로 저는 봤죠. 봤어요. 옛날 얘기라서 다시 한번 또 저는 찾아봤어요. 그 다큐를 보니까 되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어우 그 참 사실은 나도 처음 이 영화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 다큐를 감독님이 보라고 해가지고 그 다큐를 봤더니 시나리오를 읽지 않아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두 바둑 기사의 이야기잖아. 사제 대결이라. 이거 빨라도 너무 빠른데. 이러다 진짜 창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직 10년은 이르지. 상대가 누구든 이기는 게 프로의 의미야. 흑! 반집승! 이창호가 이겼다고! 내가 선생이야 바둑 앞에서? 대답해! 네 덕분에 나도 요즘 많이 배웠나.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창호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창호한테 도전해야죠. 소년구단의 전유한 승부수네요. 도리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나는 사실은 바둑도 잘 몰랐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바둑 이야기가 아니고 그 드라마가 그렇게 강렬했다는. 그렇지. 일단 박수 한번 치자. 왜냐면은 승부가 대박이 났네. 병원이가 포커를 하나도 못 칠 때 그 영화, 그 드라마를 찍어서 대박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데 와 승부를 미리 이거 진짜 야. 근데 사실 배우는 내가 포커를 잘 쳐가지고 막 실력이 있고 진짜로 막 내가 위너가 되고 이런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둑도 마찬가지야. 바둑을 내가 잘 두는 건 중요하잖아. 배우는 바둑을 두는 뭐 구단의 기사거나 아니면 갬블러거나 이 사람들이 왜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저런 버릇이 있는지 사실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내 실력은 상관없어. 사실 실력은 완전히. 근데 참 재밌는 게 내가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차민수 씨라는 실존 인물을 두고 올인. 그렇지. 근데 차민수 씨가 그 20년 전에 나를 이제 포커 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 가르쳐주고 아무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바둑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둑 몇 단이고 조은현 씨라고 구단. 들어보셨죠? 조은현 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조은현 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러시는 거야. 대박이다. 그때는 사실은 내가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승부 영화를 하기로 하고 조은현 선생님과 이제 같이 계속 이렇게 뵙고 또 이제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꺼냈어 내가. 혹시 차민수 선생님과 진짜로 이렇게 친하신 친구인 거지? 아유 민수 씨 나랑 며칠 전에도 통화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진짜? 그만큼 그렇게 친하신 분인 거야?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니까 나는 되게 특이한 거야. 어떤 방면에서건 아주 레전더리였던 두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거잖아. 나. 근데 그 두 분이
또 너무 절친이고. 절친이고. 그래서 나는 의외로 바둑은 그래서 별로 할 게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 선생님을 이제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 제대로 놓는 거 아유. 그것만 정말 며칠을 보내는지 몰라. 아 이거 그냥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그거 딱 놓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 사람이 몇 급이구나 몇 급이구나 그렇지. 몇 단이구나 그게 나와. 그거 예를 들면 뭐 그런 한국명 하시는 분이 손짓 하나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대가의 향기가 느껴. 내가 아까 여기 걸어올 때 그 포스 이런 거죠. 자크 그렇지. 자크 딱 이렇게 여시기 전까지.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네. 때 그 네. 느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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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거지. 그러니까 바둑 딱 하나 딱 처음 뒀을 때 그 네. 느낌으로 상대방의 기가 확 주. 여기 앉았을 때 기세에. 자꾸 이렇게 목 찔렀을 때 엄청난 뭐가, 그 야, 기세. 어깨 얼마나 높은지. 맞아요. 그 바둑이 빽빽하게 깔려 있는 순간이 있어. 네. 한참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그렇지. 그때 그 빈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놓을 때는 옆에 바둑알이 움직이지 않게 고기만 정확하게 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그냥 능숙하게 이렇게 할 만큼 연습을 계속 하는 건데 집에다가 그래서 바둑판과 바둑알을 갖다 놓고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연습을 한 건 아들하고 계속 오목만. 아 근데 대신 이렇게 그렇죠. 두시고. 놓는 거는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바둑계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냥 독보적인 사람이 조은현 기사님. 네네네. 그리고 그 조은현 기사님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은 그 제자를 거둔 게 이창호. 아.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몇 년- 당시에는 사실 이 제자 바둑의 제자를 키울 때는 지금처럼 무슨 레슨을 가서 1시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집에 데리고 가서 네.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같이 형제처럼 그냥 키우면서 키우는 거야. 그래. 그 다큐멘터리도 네 나오잖아. 맞아요. 조은현 선생님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은현 선생님은 일본에 스승님이 그렇지. 있으시고 내가 그런 이제 질문을 했지. 그래서 바둑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배우셨나요 그분한테 할 때? 그 몇 년을 사는 동안 이틀인가 바둑을 뒀다고 하더라고. 아 바둑에 대해서 배운 게 그게 아닌 거야. 그냥 태도와 생각과 생활 습관과 뭐 이런 것들을 배워. 그러니까 참 그 조은현 기사님이 그런 거를 쭉 해서 결국에 한국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됐는데 이창호라는 신동이 나타났는데 집에 거뒀단 말이야. 그때 이창호 기사가 막 쑥쑥쑥쑥 크고 막 계속 기사화되고 그러다가 스승을 이기는 어떤 날이 딱 그때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바둑계에서는 난리가 나고 나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야. 그게 영화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지. 이번에 병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작진들이 일단 뭐 자료 같은 거는 쭉 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차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란 게 너도 영화가 처음엔 좀 안 된 게 있더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미신 같은 건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말아먹거나 2번 말아먹으면 더 이상 충무로에서 쓰지 않는다. 일이 없다. 배우 같은 경우에는 2번 내지 3번까지는 기회를 줬었어. 그리고선 그때까지 영화가 잘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캐스팅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영화를 캐스팅할 때 캐스팅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4번째에 내 맘의 풍금으로 도연이 노연. 내 맘의 풍금으로 약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5번째 영화인 JSA로 내가 거의 이제 기록적인 흥행을 하면서 흥행 배우 이병헌입니다라고 시상식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아, 그런데 세 개씩이나 잘 안 됐어? 연속으로. 너무 운이 좋고 다행인 거죠. 아, 운이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연기를 뭐 따로 배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나는 연기라는 걸 해본 게 방송국 오디션 볼 때 처음으로 대사라는 걸 해봤었거든. 우리 엄마 친구분인데 네. 막그넌 배우 해야 돼, 배우 해야 돼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진짜로 KBS 그 오디션 그 서류를 들고 오신 거야. 내가 그런 무대 위에 서거나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되게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냥 그래 요즘 계속 어차피 학교 휴학하고 놀고 있는데 장난삼아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게 합격이 돼서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된. 100%는 아닌데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좋은 이모, 좋은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걸 계속 종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따라갔다가 되고 항상. 맞아. 나는 사실 동엽이를 만난 게 그보다 훨씬 전에 나만 동엽이를 봤지만 내가 내일은 사랑이라는 프로를 그래, 하고 그게 있을 첫 텐데 드라마 진짜 사랑 많이 받았던 KBS. 내일은 사랑에 그 같이 함께했던 배우 중에 김정균 정균이 형? 정균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서울예전에 출신이어서 자기 학교 저 축제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그때 막 동엽이가 그 무대 위에서 막 그렇게 그 학생으로서 그때 학생의 입장으로서 막 개그하는 걸 보면서 정균이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다 카피 같다고. 이거 봐, 또 개그 욕심 알지? 봤지? 마지막에 한 번. 근데 어디 저기서 솔직히 말해서 다 진짜 카피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때는. 그래서 뭐 사실 그리고 동엽이가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 중에 다 나한테서 훔쳐간 것들이. 개그 욕심. 어떻게 저렇게 써먹냐 막 깜짝 놀라지. 근데 진짜 오래됐지. 오래됐어. 30년 되고. 내 그 경조사는 진짜 동엽이 승원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아니 뭐 그거 당연한 거고.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땐 내가 그때 병원이랑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난 잘 몰랐지 그때. 근데 승원이는 그때도 그랬구나. 그럼 두 분 교집합이 그 송승헌 형님이에요?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는 뭐 하면서. 이미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봐서 서로 아는 사이였고. SNS 사진 보면 이제 그 소지섭 형님, 그 송승헌 형님, 그 이렇게 형님까지 네 분이서 같이 찍은 게 있던데. 그럼 자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섭이도 그렇지. 자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병원이도 그렇고 승원이도 그렇고 네. 장난 많이 치고 나도 그런데 항상 지섭이가 그걸 다 그치. 오히려 막내인데 제일 어른스럽지. 만약에 지섭이까지 막 그러지 그러면 정신 안 나가. 늘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워낙 동엽이랑 나랑 기본은 연기지만 네. SNL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영화 연기 같은 거밖에 하지 않으니까 예. 동엽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기서 저렇게 연기를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방송을 보면 나는 놓쳤던 거를 동엽이는 여우처럼 찾아서 그 연기를 해내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되게 또 존경스러운 거야. 아이고. 우리가 친한 친구지만 또 서로 그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럼. 나 너 이거 또 너무 좋았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서로 얘기해? 간지러워서. 그쵸. 그럼 나는 사실은 아버님이 그럼 너 몇 살 때 돌아가셨던 거야? 나 29살.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되게 다 컸을 거라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직도 좀 그런데 그치. 사실 아버지랑 나랑은 되게 친했어. 그냥 막 진짜 친구같이 막 진짜 어떤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 엄마 진짜 무서웠거든. 나는 이제 어머님 잘 알고 우리 그러니까 엄마는 어렸을 때 얼마나 그 혹독하고 엄하게 키우셨냐면. 너도 어머님한테 맞고 그랬어? 그때는 그런 게 아니야 맞았잖아. 어릴 때는 그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있잖아. 나는 엄마한테 얼마나 엄하게 이제 키워줬었냐면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아버지가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타고 엄마가 바로 뒤에 타고 그랬는데 장난친다고 막 창문에서 막 이렇게 막 바람도 쐬고 막 이러다가 침을 내가
한 10분 동안 계속 침을 모았어. 아주 막 입이 이렇게 꽉 찼어. 그래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뱉었어. 할 때.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 얼굴. 아 어머니 창문을 열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배구 선수인 줄 알았어, 엄마. 그리고 이게 약간 이거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데 채찍 효과가 있어서 몽둥이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확 말리면서 이렇게 빡 이렇게 그런 엄한 엄마가 있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약간 친구 같은 양반이었어요.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빠가 그 역할을 해주셨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계획적인 것들이 아니었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치? 아버지의 성격인 거죠. 장난 잘 치시고 나랑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그리고 진짜 무릎에 앉혀놓고 그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런 거 하면 그 흑백 영화들을 보면서 야, 저 배우가 말이야 어떤 배우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야 진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요때 매일 그 주말마다 TV 보면서. TV 보면서 그걸 얘기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극장에 같이 가고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그만큼 그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약간 헐리우드 키드 같은 그러니까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내가 레드 2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 내 역할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내 프라이빗 제트에 필요하다고 감독님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제 사진을 갖다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 그러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냈어. 원래 조그만 사진인데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내 프라이빗 jet에 이렇게 딱 전시를 하면 브루스 윌리스가 이렇게 딱 그 사진을 보는 장면이 있어. 오.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장면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감독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여러 번을 인사하고 이제 LA에서 시사회를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끝났구나 막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감독이 앉았었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잠깐만 끝까지 타이틀 봐 이래서 엔딩 타이틀을 계속 보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딱 올라가. 그것도 캐스트 중에. 와.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질 것 같아. 쏟아지지. 내가 너무 진짜 내가 막 손을 잡고 정말 감사하다. 야, 정말 잊지 못할 나한테는 야 이거는 진짜로 감동적인. 나 지금 막 소름 돋으려고. 야 그건 이거 좀 진짜 드라마틱하다 정말. 그렇지? 근데 미안한데 엄마한테 또 맞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있니? 나는 진짜 내가 사는 게 다행이야. 자 일단 야. 나는 진짜로 개구리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한 4명이 정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어떤 아저씨가 내가 개구리 잡아줄까? 이러면서 그 아저씨도 껴가지고 5명이 됐어. 귀여우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진짜 큰 것들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나서 와 좋다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름인데도 깜깜해져서 집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몇 학년 때? 2학년 때. 아 그래? 그거는 엄마는 그 전에 정말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막 정말 내가 어디든지 막 여기저기 그때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막 학교도 가고 막 엄마는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패닉 상태가 되셨던 거야. 내가 벨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날 보시더니 바로 그때만 해도 집이 이렇게 있고 수도가가 이렇게 마당에 따로 있었어. 있죠. 그 예전에는 많이 그렇지. 그 수도가에 그 수도꼭지에 껴있던 주황색 호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호스. 그 다음은 말을 안 할게. 아 너도 호스로 맞았구나. 야. 근데 어머님이 주로 이 시간차를 좋아하시네. 감기는 걸 좋아하시는 거요? 이게 팔보다 호스는 그래서 엄마가 지금도 골프를 잘 치시잖아. 갑자기 이 새끼 똥 싼 거 얘기 기억난다. 똥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 진짜 똥 싸고 너무 아니 똥이 아니지. 야 오해하겠어.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정확한 얘기지. 그래서 내 팬티도 주고 그랬잖아 너한테. 그게 아니지.
똥이 아니라. 초대를 했어.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아니, 뭐 승원이하고 또 동엽이하고 다 왔는데 갑자기 동엽이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기도 전에 나한테 야 팬티 하나만 줄래? 이랬어요. 왜? 이렇게. 아씨 니네 집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대문 열고 올라오다가 방귀 낀다고 살짝 꼈는데 오해하시겠어. 야, 거기도 살짝 꼈는데 축축한데 야, 빨리 줘야 돼 빨리 젖어들기 전에 말이어서 그래서 또 내가 안 입는 것 중에 나한테 너무 작아서 내가 뜯지도 않은 팬티가 있어. 난 티팬티인 줄 알았어 그게. 너한테 약간 너무 이렇게 야. 트렁크 같지 않았냐?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얘가 화장실 가서 씻고 그거 갈아입고 그러고 온 적이 있었어. 야. 아니야. 내가 얘기해줄게. 아니 너가 헷갈린데 여기 와인 여기 좀. 어디요? 저 새끼 저것도 귀여운. 아유 옛날에 20대 때 광고 찍을 때 이런 거 막 있었거든. 던킨 도너츠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어. 아니 근데 아니야. 이거로 넘어가면 안 돼. 그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병원이가 집에 있는 비싼 술들을 막 꺼내줬어. 그래서 난 또 너무 맛있게 먹고 뭐 몇 명이 있었어. 몇 명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뭐 야, 방구 나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방구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방구를 살짝 했는데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뭐가 아주 살짝 뭐가 그래서 미화시키지 마. 그리고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왜곡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벗고 거기서 내 팬티를 빨았어요.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서 또 팬티를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야 병나. 진짜 나쁜 놈이 거기 몇 명 있으니까 좀 팬티 한 장만. 왜? 뭐 아까 방금 끼려고 했는데 뭐 살짝 뭐 이렇게 해서 팬티 한 번가. 자기야 동엽이 팬티 하나. 나쁜 놈이 아니야. 형수님한테. 그리고 거기 다른 사람도 있었다니까. 거기 내가 안 입는 엑스스몰 있지? 너무 재밌다. 와. 그래서 그래도 또 착하게 새거 2X라지 줘가지고 딱 맞. 참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아. 2X가. 방귀 꼈나 보다 쟤. 지금 갈아입으러 가신. 그러니까. 예. 또 속아서 뭐 빨고 있을 거야. 저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결혼식 끝나고 동엽이 형이 다른 데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찾아갔죠. 이제 거기에 그때 뭐 하지연 배우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막 먹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화장실 다 갔어요. 그래서 저랑 딱 동엽이 형 둘이 있는데 뭐 의자 끌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는 거예요. 부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저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귀가 새빨개지시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눈치 보면서 방귀 껴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내가 왜 죄송한 거지? 야, 저 그때 진짜로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옛말이 맞구나. 방귀 낀 놈이 화낸다. 그게 그 얘기구나. 나는 진짜 동엽이랑 너무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시겠죠. 똥은 기본이고. 아이. 근데 똥은 최초예요, 최초. 그죠? 아예 그만. 잠깐만. 아니 카메라 잠깐만 끄자. 아니 진짜. 용남아 팬티 한 장. 웃기려고. 야, 평상시에 팬티를 여러 장을 가지고 다녀. 뭐 이렇게 남의 팬티를 이렇게 입으려고 그래. 야. 아이고 진짜 믿겠다 사람들이 이 녀석아. 아이고 참. 근데 참 재밌지 않냐? 근데 이 과장도 재밌게 과장하잖아. 그럼 형님은 이 연기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보신 적이 21살 때부터 아예 없으세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약간 뭐
다른 쪽에 있어서 멈춰 있는 느낌? 아. 그래서 B가 그랬던 거야. 진짜 허당 느낌. 아 근데 진짜로 좀 그래. 내가 약간 볼 때도. 그게 내가 하는 일만 되게 열심히 막 그냥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약간 무딘 사람? 아. 오로지 이 연기만. 그냥 내가 하는 일만 계속 그냥 해오고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에만 약간 좀 관심 있는. 그래서 약간 어떨 때는 그게 좀 창피한 느낌도 사실 좀 들고. 그 창피한 느낌이 뭔지를 아는 놈이 나 똥 싼 걸 얘기해? 미친 거 아니야? 창피한 게 뭔지 아는 놈이? 넌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 난 또 웃기려고 또 과장하잖아. 진짜 똥인 것처럼 그렇지? 그때 얘가 앉았던 의자가 가죽 의자였는데 그것도 브라운 색깔. 안 지워지는 점 하나가 있어. 그냥 그럼 내 바지도 안 지워져야지. 내 바지는 지워진. 바지는 지워진. 바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렸다 여기. 너 내일도 또 노니? 아이씨. 난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바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진짜로 그리고 완전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집돌이세요? 난 오늘 나오기 전까지 한 보름 정도 집에만 있었어. 집에 계시면 뭐 하세요? 난 주로 영화 보고 나는 솔로도 좋아하고 아,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좋아하세요. 웃기다. 나는 솔로. 리얼하다. 뭔가 좀 리얼해. 예. 아무튼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방에 앉아서 계속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일단 그거 이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기랑 있는 게 너무 아. 좋으니까 네네네. 그게 뭐 집에 있어도 난 너무 신나고 근데 사실 그거랑 떠나서 그냥 난 집에 오래 있는 거 되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집에 혼자 행복하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동엽이 형인 거예요. 아니 나는 동엽이 언제든 웰컴. 오. 동엽이는 뭐 언제든 이유. 부탁만 안 하면 부탁만 안 하면 언제든 웰컴. 그러면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마무리 우리 하던 거 할까? 네? 뭔데? 어?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랄하지 마요. 원래 마무리 그건데. 야 내가 안 받겠니? 너 왜 보고 지랄이야? 굉장히 셀카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자신감이. 영광입니다 너무. 아 근데 그건 나한테 좀 돈을 줘야 돼. 내 노예야. 나는 노예야.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 이렇게 나오는 안주가 있나요? 이거 너무 대놓고 의도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나 잘 간다. 치과 자주 가야 되겠다. 이게 고급스럽지 못하네. 수달하고 거북이 신혼 첫날 밤 에스키모 좀 싸는 거 봐. 아유 못써 이 새끼야.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콜렉터예요. 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개그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재밌게 생길수록 착해. 옥동자가 걔네들이 오면서 좀 못돼졌어.